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던 그 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거래처 미팅을 하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희선이를 처음 만났어요. 거래처 대표님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눈에 반해버렸죠.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희선이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단순히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차분했어요.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도 정말 프로페셔널했고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품위가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거래처에 가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희선이를 보고 싶어서였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용기를 내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희선이가 흔쾌히 응해줬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희선이는 정말 완벽한 여자였어요. 배려심이 깊고 늘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줬거든요.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저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희선이도 좋다고 해서 양가 상견례를 했죠. 부모님들도 희선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희선이가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아버지도 똑똑한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셨고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신혼집을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25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죠.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희선이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말 꿈만 같아요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희선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짐도 많지 않아서 용딸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마침 제가 아는 후배가 가구 배송 일을 하고 있어서 부탁했죠. 그 후배 시간에 맞춰서 결혼식 전날 밤에 짐을 옮기기로 했어요.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정말 희선이와 부부가 되는구나 싶어서 설레고 있었죠. 그런데 후배가 희선이 짐을 싣고 신혼집에 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에 밝고 활발한 녀석인데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형님,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 좀 해요. 후배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따라 나갔죠. 담배를 피우며 후배가 말을 시작했어요. 형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후배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후배는 그냥 일단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희선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희선아, 너 시집 간다고 엄마랑 동생들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언제 엄마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준 적 있었어? 그러니까 넌 해달라고 해야 해주잖아. 전서방한테 얘기해서 우리도 좀 넓은 집으로 옮겨줘. 엄마, 그만하라고. 엄마 그 사람한테 뭐 맡겨놨어? 얘가 왜 소리는 질러? 일단 나 다음 주까지 빚 갚아야 하니까 4천 보내. 엄마는 내가 은행인 줄 알아? 말하면 돈이 바로 나오게. 그러게 도박 좀 그만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그냥 좋게 말할 때 보내.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다 불어버리기 전에. 엄마는 정말 엄마도 아니야. 나 바쁘니까 그만 가. 마지막에는 희선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후배가 설명해 줬어요. 희선이 원룸에 짐을 싸러 갔는데 희선이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려다가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멈칫했대요. 그리고 뒤늦게 녹음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일단 녹음은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어떤 년인지 불어버린다고 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형님, 아내분 너무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으는 게 어떠세요? 장모님이라는 분은 도박도 하고 빚도 있는 것 같은데. 후배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일 당장 결혼식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희선이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장모님이 도박을 하신다고요? 저는 일단 후배에게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희선이 짐을 신혼집으로 옮겼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녹음 파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다 불어버리기 전에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희선이에게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아침이 되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 상태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희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희선아, 결혼식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오빠,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시작했어요. 희선아, 어제 후배가 내 짐을 싸러 갔을 때 우연히 너와 장모님의 대화를 들었다고 해.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희선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희선아, 여기서 어머니가 너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다 불어버린다고 하시는데 혹시 내가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면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희선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오빠, 미안해요.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요. 희선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희선이는 사실 장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희선이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희선이를 돌봐준 거였어요. 그게 지금의 장모님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어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옆집 아줌마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마랑도 친하셨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희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결국 저를 시설에 보내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희선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친자식인 동생들과는 대놓고 차별을 받았고 집안일은 모두 희선이 몫이었다고 해요. 현대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었죠. 취직을 하고 나서는 매달 생활비라며 150만 원씩 가져가셨어요.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면서. 그리고 도박을 하시는데 빚이 생기면 늘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희선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다니. 희선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빠가 싫어할까봐. 나 같은 사람이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희선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장모님과 희선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희선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희선아,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어? 희선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빠, 그래도 저를 걷어주신 분이에요. 완전히 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오빠가 제 약점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저한테는 숨길 게 없으니까 무조건 어머니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장모님이 희선이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희선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다. 2천만 원만 빌려줘. 희선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시집 갔다고 지금 나 모른 척 하는 거야? 너 키워준 은혜를 벌써 잊었어? 전화 소리가 커서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희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죠. 그 후로도 장모님의 전화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걸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어요. 희선아, 동생도 이제 결혼 준비해야 해. 우선 5천만 원만 보내봐. 희선아, 집 보증금을 올려달래. 3천만 원 보내줘.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요구하는 금액은 항상 큰 돈이었어요. 희선이는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죠. 전화가 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어요. 저는 희선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선이가 거절하면 더 강하게 압박해왔거든요. 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너 나 없었으면 길바닥에서 죽기밖에 더 했겠어? 이미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장모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희선이는 그런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특히 심했어요. 장모님이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희선아, 급해. 내일까지 돈 안 구하면 큰일 난다.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나 임신했다고 말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임신이 뭐가 대수야. 너 때문에 엄마가 죽겠다는데? 그 전화를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임신한 아내를 새벽에 깨워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장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희선이 남편 전우진입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장모님은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만나자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장모님을 만났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희선이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에 어머님과 희선이의 대화도 들었다고 말이에요. 장모님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희선이를 키워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선이가 제 아내이고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서 돈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죠. 장모님은 목소리를 높이시며 자신이 키운 자식한테 도움 좀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희선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전화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장모님은 급한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는 선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대신 어머님을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희선이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장모님은 비웃으며 제가 뭔데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희선이는 자신이 키운 자식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아내이기도 하고 곧 태어날 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희선이가 들인 돈들로 충분히 은혜는 갚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 희선이 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매달 일정 금액도 드릴 테니 대신 희선이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는 약속대로 장모님과 희선이 동생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 돈을 요구하시거든요. 희선이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선에서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희선이도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들어주지 않거든요. 가끔 장모님이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면 희선이가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화를 내시지만 예전처럼 희선이를 위협하지는 못하세요. 이제 희선이에게는 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요. 희선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밝고 자신감이 넘쳐요. 웃는 모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요. 가끔 희선이가 말해요.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희선이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생각하죠. 그날 밤 후배가 건네준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저는 희선이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거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솔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희선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희선이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장모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희선이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빠,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희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희선이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만약 후배가 그 녹음 파일을 주지 않았다면, 희선이가 계속 혼자 고통받고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희선이는 정말 행복해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줬어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진짜 사랑이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아픈 과거까지도요. 희선이의 과거가 아프긴 하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희선이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 시련이 있을 거예요. 장모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결혼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도 알게 되고 아픔도 나누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더 강한 결속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희선이 같은 여자를 만났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니까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이런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요.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